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여입니다. 여기 기억하시죠? 미사남지구 오디오 아트. 해가 바뀌어서 처음 오는 건데 기기가 한 2배는 늘어난 것 같아요. 제품의 이 전체 레인지가 엄청나요. 여기 구경하는 재미도 굉장히 큰 오디오 아트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볼 제품은 에버솔로 신제품. 소개가 많이 안 됐을 텐데 또 에버솔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벌써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작년 말부터 뉴스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 제품이죠. DMP-A10. 이제 아주 의욕적으로 10 시리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AMP F10. 위는 스트리머이자 DAC이자 프리앰프고요. 아래쪽은 2채널 전용 파워앰프입니다. 근데 에버솔로라는 제품을 처음에 나왔을 때 이랬어요. 아, 무슨 듣보잡 중국 제품이냐 이랬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서서히 바뀝니다. 아직도 이 제품을 그냥 사진만 보고 대략의 스펙이나 주변 정보만 이렇게 보신 분들하고 소리를 들어보고 심지어 직접 집에 사용하는 분하고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A6로 처음에 소개가 되고 A8이 나오고 이제 A10까지 왔는데,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제품을 쓰는 이유, 에버솔로의 정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트리머와 DAC, 그 다음에 프리앰프, 이 세 가지 기능을 어느 하나에 그냥 부속되거나 부가적으로 프리앰프 기능을 그냥 볼륨만 되는 걸 하나를 프리앰프 기능처럼 이렇게 추가했다거나, DAC에 급급이 안 되는 스트리머를 어디서 갖다 붙였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스트리머, DAC, 프리앰프의 기능이 거의 딱 3분의 1씩, 이게 이 제품의 정체성이자 이 제품을 쓰는 이유입니다. 종종 중국산을 이제 부품을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들어간 부품이 독일산, 미국산, 일본산 이런 최고의 부품들을 다 마치 우리 제품 뭐 깔 거 있으면 까봐 하는 식으로 최고 부품들을 다 갖다 투입을 시켰다는 것도 그렇고, 하드웨어적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고음질 음악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앱이 빠진 게 없어요. 심지어 애플 로스리스 파일까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이 제품에 관심이 쏟아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10은 바로 전 버전인 8을 기본적으로 확장을 시키기도 했지만 거기다가 심화를 시킨 것도 있어요. A10은 A8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까지 올라간 그런 것까지 목표를 두고 제작한 제품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자, DMP-A10과 AMP-F10, 이 두 제품, A10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10은 바로 전작인 A8을 플랫폼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과 심화, 그렇게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진화된 게 하도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일단 좀 정리가 필요해요. 첫째는 제품의 성능이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고, 그거 외에도 또 이 부가적인 부분도 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 그렇게 세 개의 부분에 걸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능 면에서 보면 이 제품은 A8보다 혹은 이 가격 등급의 스트리머, DAC 이런 것들을 크게 강화시킨, 이런 것들을 특장점으로 하는 그런 제품이죠. 첫째가 아주 치열할 정도로 그 외부 노이즈와 그 기기 내 전기적 간섭을 차폐시킨 이런 설계에 전체 성능의 절반을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에 몰입을 한 제품입니다. 첫째, 전기적 차폐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아주 미세한 디지털 신호가 흐르고 아날로그 전류가 흐르고 기타 전원부부터 출력단까지 그 안에서 움직이는 전류들이 종류도 이제 많아지고 입력의 계열도 여러 가지잖아요. 이 제품은 그 오디오 디바이스 아이 커플러, 이 기술을 회로를 도입시켜서 디지털 신호가 흐르는 동안 그러니까 앰프 내의 전류, 그다음에 심지어 클럭에서 들어오는 신호까지도 차폐시키는, 그렇게 해서 초저 노이즈 그리고 디지털적으로 초저 지터를 지향해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그대로 전원부까지 그렇게 됐어요. 전원부도 초저 노이즈, 교류 전류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노이즈를 최소화시킨 그런 전원부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거의 같은 등급으로 이 이더넷을 타고 들어오는 외부 신호 있잖아요. 이걸 쓰는 기기는 제가 본 건 거의 한두 개밖에 없어요. 소위 SFP라고 그래서 광섬유로 전송을 하는 이더넷 포트죠. 이게 왜 필요냐면 저희 많이 쓰는 스위칭 허브나 공유기에서 들어오는 미세 전류나 노이즈 있죠. 이게 간섭하지 못하게 아예 광섬유로 이더넷 포트를 구성한 미세 전류나 외부 노이즈가 이더넷선을 타고 오지 않게 만든 그런 방식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면 전원부, 그 다음에 자체 디지털 신호의 흐름, 이더넷을 타고 온 신호, 이거를 차폐시키거나 초저 노이즈로 일단 구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서,
어떤 사용자는 이 에버솔로를 DAC의 성능을 보고 구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처음에 A6라는 첫 제품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첫 제품은 스트리머라기보다 DA 성능이 뛰어나서 그걸 사서 DAC로만 쓰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A8이 되면서 스트리머의 성능이 좀 더 강화되고 거기에 이제 프리앰프 기능이 추가됐죠. 그래서 바로 전 버전인 A8은 최고 수준의 칩을 사용했었어요. A8 리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이 제품의 포인트처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듀얼로 구성했던 DAC 칩이에요. 아사히 카제이사의 최고 칩이었죠. 44992X랑 4191EQ. 그러니까 4191EQ는 DSP와의 시그널 이쪽에 관여하는 칩이고, 그 다음에 메인 디지털 신호, 이 디스크리트 솔루션이라고 표현하는 이 4499EQ, 이렇게 듀얼로 구성한 아사히 카제이사 최고의 플래그십 칩이었어요. A10이 되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다시 ESS의 4브루 칩으로 돌아갔습니다. 9039 프로, 역시 ESS사의 플래그십 칩입니다. A10은 이 신호를 프로세스하는 입력단이 USB-B 입력에만 최고 성능의 프로세서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USB-B로 이걸 입력하면 비동기식으로 PCM 32비트 764kHz까지, DSD는 512까지. 그리고 굳이 이거를 낮출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코엑시얼과 광은 DOP로 64까지, PCM은 24비트 191kHz까지 그런 프로세싱 레이트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건 이 제품 사용할 때 USB-B를 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이건 칩 얘기고, 이거를 프로세싱하기 위해서 vMOS 316 같은 프로세서도 동시에 동작하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는 아시겠지만 주로 프리앰프에 관련된 그런 입출력 포트들이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프리앰프만 놓고 봐도 디지털 아날로그 입출력을 지금 현존하는 프리앰프에서 빠뜨린 게 없습니다. 뒤에 리어 패널을 사진을 보시면 대부분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서 A8에서 바뀐, 그리고 이 제품의 주요 인터페이스들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A8에 없던 서브우퍼 출력이 좌우 채널까지 지원되는 LR 채널을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서브우퍼 출력이 생겼어요. 이 서브우퍼는 크로스오버, 게인, 딜레이 타임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에버솔로의 장점이 그걸 내부에서 그런 걸 다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앰프로서의 기능 중에 입력단이 풀 밸런스 설계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제품의 가격을 생각하면, 아니 스트리머도 되고 DAC가 되면서 독립 프리앰프의 가격으로만 봐도 이 정도 등급을 탑재할 만한 가격인가? 이 제품 가격이 참고로 500만 원대 후반 정도가 돼요.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일단 전 입력을 풀 밸런스 설계로 한 아주 하이엔드의 기본적인 설계를 따라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볼륨을 R2R 설계를 씁니다. 그 빼곡한 그 저항들, 빼곡한 리지스터를 구성을 해서, 사용자들도 많고 얘기 많이 들으시겠지만 소리가 대단히 매끄럽다는 특성이 있죠. 수온도가 물론 대단히 높다는 게 더 우선이고요. 그런 R2R 볼륨을 탑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순도를 위해서 EOS라는, 이게 에버솔로 오리지널 샘플링 레이트라는 그런 약자인데, 처음에 들어온 데이터, 원본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설정을 할 수 있게 그런 회로를 탑재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USB-A, 그 다음에 HDMI ARC,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블루투스 5.0, 5.4였으면 더 좋겠지만 여하튼 최신 버전 블루투스 인코딩 디코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 상단에 요 로고 아시죠? 이 스티커로 되어 있는데, 일본 JS사에서 인증을 하는 하이 레졸루션, 이것도 인증을 받았어요. 주로 이제 저 소니 제품에서 많이 보던 그런 인증까지. 이거의 의미는 사실 고해상도도 대륙별, 지역별로 그 각 인증 기관들이 버라이어티한데, 에버솔로는 전 세계 모든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식을 하고 꽤 많은 노력을 한 표시가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거, 이거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가적인 게 기타 등등이 아니라 이쪽 기능도 앰프랑 프로세서, 그 다음에 스트리밍 기능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스토리지 기능이 있죠. 전에 F8은 스토리지가 4TB까지 됐었잖아요. 그걸 2배로 늘렸어요. 4TB를 하나 더 꽂아서 총 8TB까지 스토리지 용량을 확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은근히 안 중요할 것 같으면서 중요한 게, 종종 중국 제품을, 이게 중국산이라는 걸 공격하는 분들이 소리도 안 들어보고 이 부품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사실 뭐 부품이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좋은 부품을 쓰고 소리가 안 좋은 제품들도 많고, 보편적인 부품을 써서도 대단히 좋은 소리를 내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제품 품질의 지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솔로 F10은 아주 당당하게 주로 하이엔드 앰프들에 쓰는 그런 부품들이 대거 투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뭐 평활 콘덴서로 유명한 그 빨간색 비마, 이게 독일제죠. 비마사의 콘덴서. 그 다음에 OP앰프는 미국제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제품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문별로 일제 콘덴서들, 또 한 정밀기기 할 때 등장하는 일제 콘덴서들이 등장합니다. 리치콘의 컨덴서가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라타의 칩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 이 결선들이, 이것도 좀 눈에 띄는데, 기본적으로 동선에 은도금을 했는데, 여기 도금을 한 은이 소위 말하는 그 단결정 은이 있죠. 그런 은으로 도금을 한 동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빼곡히 화려한 내부를 장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은근히 표시를 안 내지만 DSP도 들어가 있어요. 룸 코렉션 기능도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DAC하고 더불어서 D2D, 디지털 투 디지털 컨버팅을 하는 DDC 프로세서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성능은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좀 음악을 좀 들어볼게요. 음악을 들어보고 나서 이 제품 외관 얘기도 좀 할 게 많습니다. 이 제품 외관과 그 파워 앰프인 F10 얘기를 음악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Say what love is. Does it start in the mind?
the heart. When I hear discussions on what love is, everybody speaks a different part. Love is funny or it's sad. Love is quiet or it's mad. It's a good thing or it's bad, but beautiful. Beautiful to take a chance, and if you fall, you fall. 이 제품은 이렇게 보면 A8까지는 기존의 포맷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느리거나 좀 더 성능을 강화시키거나 뭐 이 정도였는데 10은 이 셰시 자체가 달라요. 다른 회사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플레이어가 됐든 뭐 앰프가 됐든 그 판넬을 쓴 셰시를 쓴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한다면 하이엔드를 지향하는 제품들은 알루미늄 덩어리를 깎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 제품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10은 좀 급이 다릅니다. 보면은 일단 직선으로만 이루어졌던 6하고 8하고 다르게 모서리를 이렇게 못딱이라고 하죠. 모서리를 이렇게 깎아낸 멋을 부리기도 하고 전체적인 셰시의 두께와 중량이 달라졌고요. 이 A10이나 F10 앰프나 동시에 이런 방열핀을 똑같이 뒀어요. 열도 은근히 미지근한 정도 이상의 열이 납니다. 방열핀이 있어야 되는 그런 제품 메커니즘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에버솔로 처음에 봤을 때 이 앞에 패널 디자인이 되게 이뻤어요. 자체 앱이나 디자인하고 컬러를 쓴 게 대단히 발색이나 이렇게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10이 되면서부터는 창이 일단 6.5인치 좀 더 커졌어요. 그 다음에 A10이 A8이 따라올 수 없는 훌쩍 점프를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걸 좀 진짜 독한맘 먹고 만든 것 같은데 볼륨 앞에 이 패널에 볼륨이라든가 심지어 이미지가 뜨기도 해요. 볼륨 앞에 이런 디스플레이를 둔 그런 경우는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볼륨 자체의 품질도 이 소위 릴레이 떨어지는 소리, 이 가변 저항 방식 볼륨 이런 거 최근 제품에서 굉장히 보기 어렵죠.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프리앰프 본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살려서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나는 특별해,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아주 강하게 드러난 부분입니다. 파워앰프 F10, 지난번에 저희가 다뤘던 F2 이 제품에 비하면 정말 많은 점프를 한 보란듯이 이 F10은 제대로 된 파워앰프의 모습을 하고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대단히 포스 있게 만들어졌죠. 이 A10하고 똑같은 디자인 컨셉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키가 조금 더 높게, 그리고 정말 파워앰프답게 앞쪽에 VU 미터 좌우에 선명하게 아주 고전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파워앰프로만 따로 한번 다른 프리하고도 연결해 보고 싶은 투채널 파워앰프로서의 존재감이 굉장히 분명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8ohm의 200W 출력을 내는데 전에 F2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채널의 용도를 기본 포맷으로 하고 있고 브릿지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이 앰프를 브릿지 접속을 하면 최대 950W까지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로 변신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댐핑 팩터를 강화한 상당히 드라이브 위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설계로 제작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하게도 좌우를 나눈 트랜스가 좌우가 분리되어 있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하나로 된 그런 트로이달 형식을 하고 있는데 좌우가 이렇게 스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좌우 별도의 전원부를 갖춘 그런 전원부와 AB 클래스 증폭을 하는 그런 출력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는 A10과 같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둘이 최적의 커플로 작동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댐핑 팩터가 대단히 뛰어나다. 베이스를 굉장히 잘 틀어주는, 그래서 저역의 다이나믹스와 이 파워 핸들링을 즐기는 재미, 이런 게 크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앰프들이 종종 이제 결여되기 쉬운, 앰프가 약간 거칠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나 출력이 이제 막 200, 400W 넘어가면 이 제품의 출력 소자가 마침 MOSFET인데 딱 저희가 아는 MOSFET
출력석을 쓴 그런 앰프의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대단히 매끄럽게 흐르면서 잘 통제된 그런 결과물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들어본 그 4플레이 맥스오 같은 다이나믹스 저희 체크할 때 많이 듣는 곡인데, 이 곡 비트를 파워풀하면서 단정하게 잡아주지만 매끄러운 느낌이 고급지게 나타납니다. 전에 A6이나 A8에서도 이 제품은 대단히 섬세하고 아주 세부 묘사가 뛰어나다라고 했지만 표면 감촉이 매끄럽게까지 묘사되는 그 수준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10이 되면서 말씀드린 초저지터, 초저노이즈, 그리고 광 이더넷 포트로 이런 신호 간섭을 없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작은 신호에서도 이런 분명하면서도 매끄러운 감촉으로 마감이 되고 그런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4플레이 맥스 오멘 같은 경우가 아주 말쑥하면서도 아주 촘촘한 극세사용으로 이렇게 그 유리를 닦아낸 표면의 깨끗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줘서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어떤 가장 핵심 같은 부분은 프로세서가 칩과 동시에 작용하는 ESS의 플래그십 칩을 사용한 그런 최고의 해상도, 아주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세부 묘사가 뛰어난 그런 특색이 이 A10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3악장, 이게 쿠렌치스와 뮤지카 에테르나 버전이죠. 특히 그 앞쪽에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주 빠른 현악 합주, 이 부분이 또 몇 개까지 보이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사람들이 분리돼서 보이느냐, 이게 또 시스템마다 다르고 해상도와 관련된 성능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품질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곡인데, 그 앞에 시작 부분 10초 정도만 들어봐도 정확히 이 조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A10과 F10의 조합에서 들리는 이 소리는 대단히 아날로그적이면서도 아주 세세하죠. 그 부분을 몇 번을 들었어요. 디테일한 부분이 잘 보여서 좋기도 하지만 감촉이 대단히 좋아서 그랬습니다. 이런 곡들 듣기 정말 좋았어요. 특히 아틀란테 4 같은 스피커가 듀얼 우퍼를 쓰고 있지만 이보다 상위 버전인 아틀란테 5보다 베이스 통제가 좀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양감이 5보다 많이 나오는 스피커예요. 앰프의 출력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 스피커를 쓰려면 앰프의 댐핑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공간에서 듣기에 아주 딱 좋은, 베이스가 왜소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베이스를 통제 못해서 울림이 많이 생기는 이런 양쪽이 아닌 딱 필요한 만큼의 양감이 나오는, 특히 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에서 딱 그 정도의 베이스를 들려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 제품의 아주 가장 본연의 모습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이런 보컬곡, 사마라 조이의 But Beautiful 같은 곡을 들어보면 영상에서 보시는 이 스피커 뒤쪽 오디오 아트 공간이 꽤 좋아요. 이 뒷벽에서부터 약 2m 정도가 지금 2m 이상 떨어져 있는데, 뒤쪽에 사마라 조이의 아주 실제 사이즈만한 얼굴, 그리고 아주 미세한 동작, 이 좌우로 움직이거나 입모양이 이렇게 움직일 때의 느낌들이 정말 리얼하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스트리머로부터 이제 아날로그 프로세싱까지를 얼만큼 리얼하게 해내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곡을 듣는 느낌은 상당히 아날로그적인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사마라 조이 목소리가 대단히 섬세하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표현하는데, 그게 디지털적일 때와 아날로그적일 때의 느낌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 A10, F10 조합으로 아틀란테 4를 드라이브하는 이 사마라 조이의 목소리는 실제 공연장에서 보는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특히 이 곡이 저는 악기수가 많은 곡보다 좀 더 A10을 설명하는데 좀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주 듣기 좋고 이 곡을 한없이 듣고 싶은 그런 순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에버솔로는 이제 A10까지 왔습니다. 이 제품은 자칫하면 A6와 A8, A8을 살짝 A10 뒤로 가려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제품으로 완성이 돼서 6과 8은 이 A10을 위한 서막에 불과하지 않았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도 A8의 한 2배 정도 가격이 되는 제품이에요. 소비자가로 500만 원대 후반이 되는 제품이니까. 근데 프리앰프 DAC 스트리머를 합친 제품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A8하고의 확장된 그 폭을 생각하면 이 제품의 가격은 아주 뛰어난 가성비를 보이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좀 더 그 갭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이 오디오 아트에서 에버솔로의 신제품이자 스트리머의 플래그십 A10, 그 다음에 파워앰프 F10 이 조합으로 시청을 해봤고요. 이 제품을 듣는데도 공간의 의미는 너무 당연하게도 큰데, 이 오디오 아트가 주말에도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은 사장님도 출근을 하신다고 하니까 와서 많이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공간은 여기 시청실이 여기까지 하면 3개나 있고 여기가 지금 메인 홀인데 같이 음악 들으시는 분들 같이 와서 미리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겠죠. 와서 이 제품도 들어보시고 여기 제가 잠깐 세봤는데 스피커만 이 홀에만 한 3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들 뭐 브랜드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지만 이 영상에 보이는 그런 제품들 저 와서 그거 좀 들어봐도 돼요. 여럿이 같이 오세요. 주말도 오픈되어 있는 이 오디오 아트에서 오늘 에버솔로 신제품 A10, F10 조합 같이 들어봤습니다. 많이들 찾아봐 주시고요. 오디오 아트 주소 여기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를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